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이틀간의 사전 투표가 끝났습니다. 이번 사전 투표의 경우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으로 어느 때보다 민감한 상황이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본투표 때까지 사전 투표함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투표지를 들고 밥을 먹고 오는 등 관리 부실에 문제가 제기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밤사이 시민 한두 명이 경남과 서울의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민들은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투표 관리에 있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관리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선거 참관단을 처음 운영하고 참관단이 모든 투표 과정을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해 광주의 경우 용봉동 등 선거인 수가 많은 사전투표소 8곳에는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전투표함 이송과 보관에도 신경 썼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 첫째 날과 둘째 날 각각 투표가 끝나고 5개 구 선관위로 옮겨졌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참관인 경찰과 동행해서 관할 선관위로 이송하고 정당 추천위원회 참여하에 투표함 봉쇄, 봉인 상태 등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관외 사전투표함은 우체국 등기 발송을 통해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합니다. 투표함 보관 장소는 선관위 직원 지문 인식으로 열리며 외부 전문 업체에 보안 업무를 맡겼습니다. 내부 CCTV 영상은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이곳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입니다. 여기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투표함 보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은 다음 달 3일 본투표가 끝나면 개표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틀간 진행된 21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전남과 광주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최종 사전투표율은 34.74%로 이 가운데 전남이 56.5%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북 53.01, 광주 52.12% 순입니다. 이는 3년 전인 20대 대선 사전투표의 지역 최종 투표율보다 높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눈에 띄는 건 청년층의 관심이 높았다는 건데요. SNS가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용한 맞춤형 투표 인증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대학교 사전투표소 앞. 투표를 마친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SNS에 올릴 인증샷을 남기고 있습니다. 곧 SNS에 올라온 사진. 익숙한 인기 캐릭터 그림 속 음표머리나 한글 모음 이응자를 대신한 둥근 기표 도장이 눈에 띕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NCT 위시라는 그룹의 캐릭터예요. 요즘 K-팝 팬들 사이에서 이렇게 투표 인증하는 게 유행이어서 저도 해봤습니다. 손등 대신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스포츠팀 등을 활용해 만든 맞춤형 투표 인증 용지도 새 투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거리와 광장으로 나섰던 2030 세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의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주역이었던 이들은 이번엔 투표장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한 번의 변화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투표라는 모든 국민의 공통 의무를 나만의 취향을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확장해낸 겁니다. 빛의 혁명이 투표 혁명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저 오늘이 첫 투표라서 한번 가져왔고 요즘 이런 게 유행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약간 스토리 같은 거 올리면 친구들이 한 번 더씩 투표를 할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젊은 층의 폭발적인 반응에 일부 캐릭터 작가들은 인증용 이미지를 무료로 배포했고
기업들도 마케팅에 활용하며 젊은 유권자들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투표소 밖에서라면 엄지를 들어올리거나 V를 하는 등의 모든 형태의 인증샷이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시면 안 되고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 사진을 자유롭게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라는 축제를 즐기는 청년들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와 관련해 광주시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용 문제와 지역경제, 환경과 주민 건강 등을 4개 분야로 나눠서 집중 대응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연구원은 이번 화재로 4,500억 원의 생산 손실과 1,500억 원대의 부가가치 감소, 지역 경제의 성장률은 0.32%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광주시가 민간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F 단장에는 고광한 광주부시장이, 위원회는 금호타이어 광산구청, 광주시의회, 환경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의 문제, 생태 환경을 점검하는 문제, 주민 피해 보상과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새 공장을 짓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검토돼야 할 것이라 봅니다. TF는 우선 고용 문제와 지역 경제, 환경, 주민 건강 등을 4개 분야로 나눠 집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용과 지역 경제 문제에 대해선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경제 전문가 등이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단체와 의료 전문가들은 환경조사와 주민들의 건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TF를 계기로 주민 피해 보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조속히 피해 복구하고 주민 보상도 해드리고 이 정상을 하는 데는 또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TF는 매주 회의를 열어 노조와 관계 기관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선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보니 오늘 첫 회의에서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결론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야심차게 출발한 광주시 TF가 탁상 공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맘때면 제철 꽃게가 수협 경매장을 채우는데요. 그런데 어린 꽃게를 노린 불법 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해경이 운반선과 유통업체, 어민까지 얽힌 밀거래망을 추적해냈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이 차오른 봄 꽃게가 수협 위판장을 가득 채웁니다. 어민들은 경매장에 꽃게를 내놓고 소비자들은 제철 꽃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수협 경매장을 우회한 또 다른 유통망이 존재했습니다. 6.2cm 최장 미달 맞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진도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어획물 운반선 선장과 수산물 유통업자 등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어획물 운반선과 냉동창고 등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4톤 규모의 체장 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도 확보했습니다. 포획과 운반, 보관과 판매까지 이어진 조직적인 불법 구조. 20여 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체장 기준 6.4cm 미만의 꽃게를 잡아 운반선에 넘기면 이 꽃게들은 수협 위판장을 통하지 않고 중매인을 통해 곧장 밀거래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이 수억 원대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건전한 수산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 보호를 위해 지자체들이 해마다 어린 꽃게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지만 일부는 불법 거래망에 포획되고 있는 상황. 해경은 유통 전반에 걸친 수사를 확대하고 유통 질서와 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취업입니다. 취업에 실패하면 우울감이 커지고 자칫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청년층을 사회와 연결해주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335 모여 앉은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내면의 세계를 도화지에 담아냅니다. 오일 파스텔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모두 20, 30대의 청년층. 함께 모여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일상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털어낼 수 있는 탈출구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잡생각이 없어지고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이 한창입니다. 실무에서 유용한 강의로 비슷한 또래와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 보면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약간 사회성 떨어지고 조금 좀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바깥 공기 쐬면서 사람들과 공부하면 약간 경쟁력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고 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청년층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 일자리 스테이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광주 지역 3개의 일자리 스테이션에서는 각 센터별로 매달 30개가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 15살에서 39살까지의 청년층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수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손쉽게 또래 문화를 익히면서 사회에 대한 적응력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 일단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이 오는 편이고요. 그 청년들에게 진로도 설정을 해주고 그와 관련 집중적인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과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해 문을 연 지 1년 만에 10,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거쳐간 일자리 스테이션.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이 2026학년도 입시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70%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각 대학에 따르면 내년도 전남대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선발 인원은 정원 126명 중 99명, 조선대 의대는 정원 125명 중 88명으로 정원의 약 70%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수백억 탈세와 장기 해외 도피 논란이 일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구속 취소에 이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보석 신문 기일에서 허 전 회장 측은 광주에 머물며 성실히 재판에 출석할 것이고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달라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미 장기간 도망했고 향후에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앞서가라는 말 대신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